12. 왜 대학에서 논증의 글쓰기를 요구할까? 대학 교육과 논증의 글쓰기. 대학은 요약, 정리 같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배운 것을 반복하기만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가르쳐 준 것 말고 너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한다. 내 주장을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남들도 거기에 동조해야 하는 이유를 대라고 요구한다. 이유와 근거를 더 많이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단순히 주장의 독창성이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이유와 근거로 뒷받침할 줄 아는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에 대해 반박을 할 줄 아는지,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논의를 합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줄 아는지를 눈여겨본다. 대학이 원하고 대학 교육이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대학에서 논증의 글쓰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13. 대학에서 논증을 가지고 요구하는 능력. 대학에서 논증의 글쓰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기 원할까?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에 들어서는 순간 개인의 생각은 더 이상 자유로운 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질문하고 따지고 검증해야 하는 주장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전의 교육과 대학 교육의 핵심적 차이다. 남들의 까다로운 질문 공세에 답하고 방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에 대해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능력들을 대학은 학생들 갖추기 원하고 그렇기에 논증의 글쓰기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타인의 질문 공세에 자기 주장을 수비하는 능력, 그 수비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자기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14. 논증의 글쓰기 준비와 계획의 대원칙일. 일단 목적에 문제가 있다. 목적을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그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어떻게 논증을 펼쳐나갈 것인지 계획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목적을 점검하자. 글쓰기의 목적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첫째, 설득인가? 나는 행동의 개시와 변화를 원하는가? 둘째, 설명과 이해인가? 나는 지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셋째, 공감인가? 나는 지금 감성의 전달과 공감의 유도를 원하는가? 세상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 방법을 제시하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글인가? 아니면 단순히 세상을 더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의 사각지대를 좁히고자 하는 글인가? 아니면 감성을 전달해 공감을 불러일으키려 하는 글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글쓰기의 목적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논증은 이 중 첫째와 둘째, 설득과 설명의 글쓰기에 적용되는 것이다. 논증의 글쓰기 준비의 대원칙 1에 대한 부연 설명. 자, 설득을 위한 글이라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보자. 독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바라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그런 행동으로 어떤 문제가 풀리겠는가? 설명과 이해를 위한 글이라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사전에 하자. 독자들이 어떤 것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는가? 왜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답을 내야 초고를 시작할 수 있다. 16. 논증의 글쓰기 대원칙 2. 논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서는 목적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독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자. 누가 읽을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독자들 어떤 소재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독자들이 읽는 어느 정도 분량을 소화할 능력과 여유를 가지고 있을까? 독자들은 내 주장과 이유, 근거에 대해 어떤 의심과 질문을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독자들은 어떤 반론들과 판례들을 제시할 것인가? 명심하라. 논증은 시작부터 끝까지 독자의 입장에서 내 글을 설계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17. 논증의 글쓰기 준비의 대원칙 3. 앞서 목적의 문제와 독자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제 메시지에 문제가 있다. 메시지의 문제는 얼마나 꽂히는 글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꽂히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주요 주장이 명확해야 하고 결론이 메시지로 진화해야 한다. 뻔하고 상투적인 결론이 되어선 안 된다. 주요 주장의 시선에 고요함이 담겨야 하고 탄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고 글의 추론선이 있으면 더욱 좋다. 자, 추론선은 무엇인가? 논증의 글쓰기를 하면서 일련의 이유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을 결론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짜놓은 코스가 추론선이다. 이유를 제시하는 순서는 논리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순서의 기준을 독자가 명확하게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추론선을 제대로 짜지 못하면 개별 이유들이 결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18. 논증과 독자의 문제. 글을 쓸 때는 강단 위에 올라서서 어둑한 관중석에 앉아있는 이름 없는 청중을 향해 일방적으로 자기 글을 읽어간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친하기는 해도 깐깐한 친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자신들의 생각을 내세우며 까다로운 질문들을 꼬치꼬치 던지면서 캐묻고 끊임없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말문을 막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친구들의 의심과 반박에 대해 일일이 대답을 해야 한다. 특히 그래서 어쨌다고? 그런 이야기에 내가 왜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마리즈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이렇게 깐깐한 독자를 상정하며 글을 써야 제대로 논증에 힘을 가질 수 있다. 19. 논증은 철저히 독자의 문제다. 논증과 독자의 문제. 논증의 문제는 독자의 문제다. 논증의 글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럼 독자를 설득하는 것은 무엇인가? 타당성이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내 글에 타당성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논증이 성공한 것이다. 그럼 논증의 성공을 위해 즉 타당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두 가지 질문부터 하자. 첫째,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요소로 논증을 뒷받침해야 할까? 그런 요소들이 담겨있는 논증을 짜야 한다. 바로 이유와 근거다. 둘째, 독자와 마주하고 있다면 독자는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까? 이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 독자가 제기할 의문과 의심, 반응에 대해 잘 준비하는 것이 논증의 생명이다. 20. 논증에서 우리가 상상해야 할 독자의 질문들 1. 논증의 글쓰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상상해야 할 질문들 5가지가 있다. 여기선 2가지 질문들 먼저 알아보자. 첫째,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도대체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뭘 주장하고자 하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둘째, 내가 왜 그 주장에 동의해야 하는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논증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 글쓰기의 기본 개요가 되는 것이다. 21. 논증에서 우리가 상상해야 할 독자의 질문들 2. 자, 논증에서 우리가 상상해야 할 독자의 질문이 5가지 있다고 했고 앞서 2가지 질문들을 알아보았는데 셋째, 넷째 질문도 알아보자. 셋째, 어떤 사실에 기초하여 그런 이유를 내세우는가? 그 이유들이 타당한 것은 어떻게 아는가? 어떤 근거가 그런 이유를 뒷받침하는가? 넷째,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어떤 원칙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 이러한 원칙을 전제라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질문이 앞에서보다 매우 까다로워지는데 위의 2 질문은 논리성, 논리적 타당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2. 논증에서 우리가 상상해야 할 독자의 질문들 3. 논증에서 우리가 상상해야 할 독자의 질문들 5가지가 있다고 했고 앞서 4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자, 이제 5번째 질문이다.
5째, 이러저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았는가? 누군가 뭐라고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반대하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당신과 다른 견해를 인식하고는 있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독자가 어떤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또는 어떤 부분을 다르게 생각할지 또는 반대할지 상상하며 준비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꾸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무엇라고 말할 것인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